갤럭시 Z 플립 5와 Z 폴드 5가 처음 공개되는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제 옆에 지금 색상별로 다 나와 있어요. 가장 메인이 되는 색상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Z 플립 5와 Z 폴드 5가 처음 공개되는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제 옆에 지금 색상별로 다 나와 있어요. 플립 5, 폴드 5까지 한 자리에 모여있는 곳에 와 있는데 제가 오늘 또 보여드리려고 제가 쓰고 있던 전작을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외관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색상들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플립은 일단 민트 색상이고요. 이번에 처음 나온 색상인데 약간 그 흔히 말하는 쌈무 색상. 되게 예쁜 파스텔톤 민트 색상이고요. 전체 제품들 폴드 5랑 플립 5 다 공통적으로 뒷면, 후면이랑 전면은 고릴라 빅터스 플러스 글래스로 되어 있고요. 측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아머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면은 보시면은 진짜 그냥 정말 예쁜 깨끗한 민트 색상이고요. 이렇게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도 다 유광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민트 톤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톤온톤 컬러로 그냥 딱 일체감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너무 예쁘죠? 예쁘게 되어 있고 삼성 로고 들어가 있는 힌지 부분도 같은 색상으로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하고 동일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 로고도 일체감 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진짜 크게 달라진 게 힌지가 들뜸이 없어요. 이번에는 플렉스 힌지라고 해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한번 말려서 들어가 있는 힌지로 되어 있어요. 전작 같은 경우는 보이나요? 이렇게 벌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딱 붙은 모습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보기에도 훨씬 깔끔하고 와 이게 드디어 되는구나. 근데 사실 그냥 이거 사용할 때도 저는 그렇게 엄청 신경 쓰이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진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만족감이 훨씬 깔끔하네. 이거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마감이 너무 깔끔하고 완성도 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셨을 게 바로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일 거예요. 커버 디스플레이 이번에 3.4인치로 확 커졌어요. 이런 식으로 시계도 표시를 해주고 위젯도 다양하게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기도 전작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엄청 커졌죠. 진짜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그냥 확연히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디자인을 해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래쪽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듀얼 카메라로 들어가 있는데 전작에서는 세로로 두 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로로 두 개가 들어가 있고 플래시라이트도 위쪽이 아닌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버 디스플레이 때문에 뭔가 안 예뻐 보인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지금 마감이 너무 예쁘게 돼 있어서 저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나머지 색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민트였고요. 이 색상이 이제 크림 색상인데 마찬가지로 유광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앞면은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커버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배경화면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끄면 이렇게 블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크림 색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핑크 색상이랑 뭔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옆에 두고 보니까 확실히 다르죠? 전작의 핑크 색상은 좀 더 살구빛에 가까운 색상이라면 이번 크림 색상은 좀 더 아이보리에 비슷한 색상이에요. 프레임 같은 경우도 얘는 로즈 골드 색상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샴페인 골드 색상에 가깝죠? 그래서 이 크림 색상 같은 경우에는 측면 프레임들도 다 약간 샴페인 골드에 가까운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측면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힌지도 이렇게 딱 붙어 있고요. 이렇게 열어서 쓰시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다. 그냥 덮어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예뻤는데 펼쳐서 보니까 약간 반반 나눠져 있는 게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뭐 이 정도야. 크림 색상이었고요. 라벤더 색상은 이제 삼성에서 워낙 자주 보여줬던 색상이기 때문에 익숙하시죠. 핑크 색상인데 살짝 보랏기를 한 방울 탄 그런 색상이고 뒷면은 이렇게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프레임도 약간 라벤더 색상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앞면에 보시면은 약간 프레임 이렇게 내려와 있고 앞뒷면 프레임도 살짝 비교를 해드리자면 전작은 진짜 완전 컬러칩 위주로 딱 꽉 차
차 있는 느낌이라면 이번엔 살짝 프레임이 더 많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전작은 확실히 매트한 재질이라서 이번 이 유광이랑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유광은 좀 더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블링블링하고 보석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또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라파이트 색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블랙 색상에는 매트한 재질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 플립 5 같은 경우에는 아예 블랙이 아니라 약간 진한 회색의 그라파이트 색상으로 해서 유광 재질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측면도 보시면 완전 까만색 알루미늄이 아니라 다크 그레이 같은 느낌의 색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조금 부드러운 그레이 색상이에요. 그래서 아예 블랙보다는 좀 진한 회색에 가까운 그런 색상입니다. 오히려 화면 이 블랙 색상이랑 일체감이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심플하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폴드 색상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폴드 5에서는 가장 메인이 되는 색상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아이스 블루 색상이고요. 폴드 5는 플립 5랑 다른 게 후면 마감 재질이 플립 5는 유광인데 폴드 5는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트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빛에 반사되는 모습도 한번 보세요. 이 아이스 블루 색상은 그냥 밝은 하늘색 같은 느낌이라기보다 살짝 차분한 그레이가 한 방울 딱 섞인 듯한 그런 하늘색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이 DP도 되게 한국적인 요소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아이스 블루 색상 자체도 뭔가 되게 고전미가 느껴지는 되게 은은한 하늘색이에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뭔가 한복에 이용되면 되게 예쁠 것 같다라는 그런 색상이고 옆에 측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암호 알루미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스 블루랑 같은 톤으로 알루미늄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의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폴드 5도 마찬가지로 플렉스 힌지가 들어가서 완전히 딱 붙는 힌지예요. 그래서 전작이랑도 비교를 해보면 엄청 차이 나죠. 폴드 4에서는 닫았을 때 틈이 있었거든요. 폴드 5는 완전히 딱 닫힙니다. 이거 너무 근데 예쁘지 않나요? 막상 이렇게 딱 닫히는 거 보니까 진짜 예쁘다. 제품이 이렇게 딱 맞닿게 접힐 때 디스플레이까지 딱 맞닿게 접어버리면 사실 디스플레이 파손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렉스 힌지는 힌지 안쪽으로 디스플레이가 유연하게 말려 들어가면서 물방울 모양으로 접히도록 고안한 힌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듀얼 레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듀얼 레일이 레일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디스플레이가 안쪽으로 유연하게 말려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런 플렉스 힌지 덕분에 파손 위험도는 낮추면서 제품을 딱 맞닿게 접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과연 이렇게 딱 붙으면 이 펼쳤을 때 주름은 괜찮을까? 너무 주름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어디? 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주름이 더 심해지거나 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폴드 4고 주름이 좀 보이나요? 이게 폴드 5거든요? 근데 막상 비교해보면은 주름이 사실 엄청 둘이 막 차이가 많이 난다. 뭐가 더 엄청 개선이 됐다. 차이가 나 보이진 않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도 폴드 5에서 조금 더 주름이 개선이 된 게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폴드 4 때가 좀 더 깊이감이 있어요. 그쵸? 오히려 접히는 것도 더 딱 접히는데 이 주름도 더 좀 개선이 됐어요. 실제로 만졌을 때도 만졌을 땐 더 많이 개선된 느낌이네요.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주름의 차이는 만졌을 때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폴드는 전 무게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좀 차이가 나는데? 무게 10g 가벼워졌대요. 무게를 폴드가 그동안 줄일 때 진짜 보수적으로 줄여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10g까지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무게 10g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손에 들었을 때도 체감이 좀 돼요. 근데 여전히 다른 폰들에 비하면 무거운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폴드치고는 많이 가벼워졌다라는 인상이고요. 다른 컬러들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팬텀 블랙 색상이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플립 5의 그라파이트랑은 다르게 매트한 질감이 고요. 완전 블랙 색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나죠. 플립 5는 약간 진한 회색 그라파이트 색상이고 얘는 팬텀 블랙 완전 매트한 블랙 색상.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도 완전 블랙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색상은 크림 색상이고요. 플립이랑 비교를 하면 컬러칩 색상 자체는 동일한데 플립 5는 유광으로 되어 있고요. 폴드 5는 매트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카메라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폴드 카메라는 더 뭔가 프리미엄 느낌이 나도록 되어 있고요. 프레임도 아까 전에 보여드린 플립 5와 동일하게 샴페인 골드 색상 같은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둘 중에 아마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림 많이 봤으니까 저는 워낙 블루 색상 또 하늘색 광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 산다면 아이스 블루를 사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우측면에 보시면 지문 인식 겸 버튼 들어가 있고요.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C타입 단자 그리고 스피커랑 마이크 들어가 있고요. 펼쳐서 보시면 전면 카메라랑 수화부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는 유심칩 넣을 수 있는 슬롯이랑 안테나 선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힌지 뻑뻑한 정도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힌지는. 지금 이게 신품이잖아요. 근데 많이 사용한 플립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버튼 위치는 그냥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이 C타입 포트도 딱 꽂았을 때 충전기 케이블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돼 있는 약간 아래쪽으로 쏠려 있죠. 폴드는 닫았을 때 우측면에 지문 인식 센서 겸 전원 버튼 들어가 있고요.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유심 슬롯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스피커와 마이크 그리고 C타입 단자가 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카메라 하나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수화부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펼쳤을 때 전면 카메라 UDC 카메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일단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비슷해요. 더 개선되거나 한 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비슷합니다. 플립 5부터는 위쪽에 이렇게 화면이 크게 표시가 됩니다. 3.4인치 화면이 들어가 있고요. 이걸 이제 플렉스 윈도우라고 하는데 접어놓은 상태에서 모든 이제 핸드폰에서 앱을 사용하는 전 과정을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좀 크게 바뀐 게 이 메시지 기능이 많이 편해졌더라고요. 보시면은 메시지에 들어갔을 때 답장 이렇게 누르면 아예 키보드가 이렇게 떠서 펼치지 않고도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답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레알이래. 위쪽에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히스토리까지 다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넘겨서 봤던 이 메시지 말고도 시계 화면에서 왼쪽으로 넘겨서 음악 플레이어, 캘린더, 그리고 뭐 날씨, 전화기로, 친구 목록, 알림, 그리고 스탑워치, 타이머, 녹음 기능. 삼성 헬스 걸음수랑 운동 기록까지 볼 수 있고 걸음수 볼 수 있고 모드 설정도 볼 수 있고요. 버즈 설정도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주식 정보를 볼 수 있는 위젯도 있고요. 이건 이제 구글이랑 협업해서 만든 거래요.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담아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는 플로우죠? 플로랑 뭐 진이랑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위젯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음악 이렇게 재생 중일 때 이런 화면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음악을 단순히 재생, 일시정지, 다음 곡, 이전 곡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서 리스트까지 볼 수 있고 다른 음악을 트는 것까지 다 할 수 있고요. 이거 누르면 가사까지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작에서 볼 수 있었던 음악 플레이어보다 확실히 기능을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 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홈에서도 앨범 커버까지 보인다는 거. 근데 이게 일일이 넘겨가면서 봐야 됐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위젯에 빠르게 들어가기 위해서 핀치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양한 위젯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바로 환율을 보고 싶다. 이렇게 가서 볼 수 있고 다시 배경에서 핀치를 해가지고 음악 화면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꺾여서 내려와 있는 이 화면은 뭐에 쓰는 걸까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진짜 가장 궁금했는데 지금 실행되고 있는 앱을 여기서 작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음악 플레이어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나갔을 때 음악 플레이어가 나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녹음 기능을 사용 중이다. 녹음 중인 상황에서 배경으로 가면 이렇게 녹음기 앱이 나타납니다. 녹음기 앱 말고도 타이머도 사용 중일 때 배경으로 나가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마치 그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처럼 지금 사용 중인 앱을 이렇게 작게 표시를 해서 바로 가기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되게 사용성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남는 공간을, 자투리 공간을 이런 식으로 썼구나 하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앱에서 배경화면으로 넘어가고 싶을 때 이렇게 나갔다가 핀치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다시 나갈 때도 이렇게 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 실행 중일 때도 핀치 하면은 또 다른 앱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는 카메라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도 있거든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쭉 당겨주면 카메라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옆으로 넘기면 인물 사진, 동영상까지 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로도 갈 수가 있어요. 화면 눌러 촬영하기, 끄기, 켜기, 그리고 이런 비율 조절도 할 수가 있고 손 떨림 방지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전면 카메라가 되는 거죠. 여기서 카메라를 켜면. 근데 이제 펼치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전면 카메라가 실행이 되고요. 후면 카메라 쓰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리면 월렛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티켓 같은 것도 등록해서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QR코드 같은 것도 넣어놓고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결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멤버십 버튼을 누르면 결제랑 멤버십 적립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확실히 화면이 커지니까 폰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다 끝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배경화면에서 꾹 누르면 내가 원하는 배경화면들을 선택해서 쓸 수 있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것들이 리스트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열면 커버 화면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갤러리 들어가서 다른 사진을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시계 위치도 뭐 이쪽으로 가거나 가운데로 오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시계 폰트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도 색상도 다양하게 선택해서 쓸 수 있고, 알파벳 프레임 같은 것도 쓸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터리 정보도 여기에 아이콘 표시하기 하면은 커버 화면에서 켰을 때 이렇게 아까는 없었던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커버 화면을 꾸며서 쓸 수도 있습니다. 화면만 넓어진 게 아니라 뭐 기능들까지 완전 이런 핀치 동작으로 빠르게 원하는 위젯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자투리 공간도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만들었구나 라는 게 딱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폴드랑 플립은 접어서 세워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플렉스 모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접어놓고 사용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유튜브를 재생 중이면 아래쪽에 그냥 이제 댓글도 보고 다른 유튜브 화면도 보고 할 수 있지만,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 플렉스 모드가 실행이 되면서 플렉스 모드 패널이 나오는데요. 이 패널에서 앞으로 10초 넘기기, 뒤로 10초 넘기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패널 내에서 버튼을 눌러서 바로 다른 앱을 사용해서 뭐 노트를 쓴다든가, 그리고 이 버튼 멀티태스킹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 메시지로 가서 메시지 답장도 오호. 이렇게 바로바로 답장도 하면서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영상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메시지 답장하거나 뭐 알림 확인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점점점 3개 있는 거 버튼 눌러보면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갖다가 4개 중에 바꿔가면서 등록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플렉스 모드 패널을 보고 있다가도 닫고 싶을 때는 뭐 아예 완전 뒤로 가게 해서 화면을 닫았다가 열어야지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아예 전용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플렉스 모드 패널을 껐다가 다시 바로 플렉스 모드 패널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플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가지고 플렉스 모드 패널을 껐다가 플렉스 모드 패널을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멀티태스킹 버튼 눌러서 원하는 앱을 실행해서 멀티태스킹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화면으로 볼 때도 플렉스 모드 아닐 때는 화면 확대가 불가능한데, 플렉스 모드로 사용을 하면 전체 화면에서 이렇게 영상 화면을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예 정사각형 모양으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키워서 볼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캠을 본다거나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멤버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렉스 모드는 유튜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다른 앱에서 다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앱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면서 멀티태스킹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기능도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 시리즈는 대화면으로 그래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유저분들도 많이 쓰시는 기종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폴드 5의 두께를 펼쳤을 때 기준으로 전작보다 0.2mm 줄였고, 접었을 때 기준으로는 플렉스인지 적용으로 2.4mm 줄였는데, 이렇게 두께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열 관리를 해주는 베이퍼 챔버 면적은 38%나 늘어나서 방열에 더 유리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게임 성능은 갤럭시 S23 울트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렸고요. 대화면에 맞는 게임 화면도 최적화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카카오 게임에서 런칭 준비 중인 RS라는 게임을 플레이해봤는데, 이 바타입 스마트폰과는 다른 이런 폴드 화면 비율에서도 게임 메뉴 같은 것들을 완전히 최적화해놓은 화면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플립 카메라는 아무래도 이 커버 화면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카메라를 찍을 때도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 자체가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찍힌다. 이 손바닥 내밀면 찍히는 기능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줌도 이렇게 광각으로도 찍을 수 있고, 오히려 줌을 넣어서 이렇게 가까이서도 찍을 수가 있어요. 옆으로 넘기면 동영상
혹은 인물 사진으로도 찍을 수가 있고요.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면 카메라를 지금 전면 카메라처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듀얼 카메라, 2개의 카메라의 위상차를 이용해서 인물 카메라 모드를 쓰는 거라서 인물 사진은 좀 더 정밀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찍을 때도 이게 되더라고요. 화면 터치해서 찍기. 셔터 버튼 같은 게 손가락에 안 닿더라도 그냥 화면 아무 데나 터치하면 찍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찍을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 누르면 타이머 기능이나 화면 비율 기능, 그리고 모션 포토, 끄기 켜기,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이런 색감 조절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 눌러 촬영하기도 꺼진 상태로 해놓으면 기존처럼 셔터 버튼 눌러서 찍는 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화면 눌러서 촬영하는 게 편하긴 하죠. 이렇게 찍을 수 있고, 뭐 펼쳐서 찍을 때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모니터링 버튼이 있거든요. 커버화면 미리 보기 켜짐이 돼가지고 찍히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찍히는지 볼 수 있고요. 어디에 이렇게 세워놓고 손을 안 댄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삼각대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카메라가 스펙적으로는 전작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소소하게 플립에서 카메라 스펙이 약간 바뀐 게 있는데, 이제 뭐 전면 카메라 화각이 5도 정도 넓어지고 이제 F 값이 0.2 정도 더 낮아진, 이제 심도가 조금 더 깊어진 그런 건 있는데, 전작하고는 스펙 자체는 큰 차이는 없고요. 둘 다 이제 프로세서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2를 썼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서가 좋아지면서 저조도 촬영에서 조금 더 처리하는 게 좋아져서 저조도 촬영에 조금 더 유리해졌다. 이 정도라서 전작보다 카메라 성능이 좀 더 많이 좋아졌기를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플립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개인적으로 좀 더 성능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스펙적으로 좀 더 향상되기를 바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폴드는 진짜 뭐 큰 변화는 없고,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사진 촬영할 때 더보기로 들어가시면 프로 모드 있잖아요. 이 프로 촬영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 모드 패널이 아예 재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게 없었는데 EV 값이나 ISO 값, 셔터 스피드 같은 것들을 좀 더 패널화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사용감 좋게 조절하면서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변화점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S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아, 그래서 이게 S펜이구나. 엄청 얇아졌네요. 케이스를 사면 S펜이 같이 들어가 오는 있네. 거예요? 그리고 S펜을 따로 별도 구매를 하고 싶으면 검정색은 있어요. 네. 아, 이런 식으로 블루에는 이런 그린 색상 들어가고 블랙에는 블랙, 그레이에는 이런 색상으로 이렇게 손톱을 딱 넣어서 빼서 이렇게 쓸 수 있대요. 마지막으로 플립5와 폴드5 스펙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플립5는 메인 디스플레이의 대각선 크기가 170.3mm, FHD 플러스 다이나믹 AMOLED 2X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해상도는 2640에 1080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대각선 길이가 86.1mm고요.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칩셋은 갤럭시용 퀄컴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2가 들어갔고요. 무게는 187g, 후면에는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f2.2 카메라와 1200만 화소 광각 f1.8 듀얼 픽셀 AF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1000만 화소 f2.2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는 8GB고요. 스토리지는 256GB 또는 512GB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3700mAh로 전작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3, 삼성 원 UI 5.1.1이 들어가 있고, 방수는 IPX 8등급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폴드5는 메인 디스플레이 대각선 크기가 192.1mm, QXGA 플러스 다이나믹 AMOLED 2X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2176에 1812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커버 디스플레이는 대각선 길이가 157.3mm고요. HD 플러스 해상도의 다이나믹 AMOLED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AP는 갤럭시용 퀄컴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2로 플립5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무게는 253g입니다. 전작에 비해 10g 정도 줄었고요.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1200만 화소 초광각 f2.2 카메라, 5000만 화소 광각 f1.8 카메라, 듀얼 픽셀 AF를 지원하고요. 1000만 화소 망원 f2.4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내부에 UDC 카메라로 들어가 있고요. 400만 화소 f1.8 카메라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는 1000만 화소 f2.2 카메라입니다. 메모리는 12GB고요. 스토리지는 256GB, 512GB, 1TB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4400mAh고요.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3, 삼성 원 UI 5.1.1 버전이 탑재되어 있고요. 방수는 IPX 8등급을 지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갤럭시 폴드 5, 플립 5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기대했던 것만큼 변화가 많지는 않았어요. 플립 5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폴드 5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스펙도 그대로고 거의 이제 힌지 부분이나 프로세서 같은 부분 말고는 전작하고 거의 그대로라서 약간 좀 실망스럽긴 하거든요. 그치만 그래도 무게가 많이 줄었다는 점, 무게가 10g이나 줄어서 전작보다는 좀 사용할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폴드 5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이나 새로운 것들에 집중한 것보다도 조금 더 대중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게를 줄이는데, 그리고 이 하드웨어 구조 설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게이밍 성능을 S23 울트라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도록 그 부분에 가장 힘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좀 플립 5랑 폴드 5를 볼 때 감상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면서 게이밍 성능까지 원한다 하신다면 폴드 5고, 플립 5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플립은 좀 항상 새로운 느낌을 주는 제품이구나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리뷰는 제가 제품 구하는 대로 직접 사용을 해보고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궁금한 부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